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강력하게 만약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양한 국무위원들 전원도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낸 데 대해서 혹시나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디까지가 탄핵 범위라고 생각하냐 보기를 드렸는데 1번 보기가 한덕수, 2번 보기가 한덕수 최상목, 3번 보기가 국무위원 전원, 4번 보기는 누구도 탄핵할 필요 없다인데 국무위원 전원 지금 61%, 한 1,500명, 1,600명 정도 참여해 주셨는데 그렇고 두 번째가 한덕수, 최상목 해야 된다가 30%, 한덕수만 해야 된다가 7%. 여론은 사실은 이렇게 아마도 지지층 그룹에서는 네. 굉장히 지금 이 전 정부의 그 전국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불만감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론을 야당에서 이 여론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여론을 오히려 활용해서 예, 할 수 있는 정치의 공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다가 국민 여론이 이런데도 자꾸 국민의힘 헌재 이럴 거냐. 이렇게 압박하는데 이런 어떤 여론조사 수치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럼으로써 공간은 더 넓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지도부가 또 다른 어떤 고려도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중진들은 전체적인 책임감도 더 크신 분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국민들의 어떤 요구가 어디에 있고 무엇에 응답을 해야 되는가 이제 자명해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진짜 4월 18일부터는 아닌 게 아니라 제2의 4.19가 진짜 가시권에 들어온다고 봅니다. 18일 다음 날도 19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2의 4.19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시권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이 국가에 대한 좌절감. 이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를 못하고 지금의 입법부에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확신이 들 때거든요. 이때는 진짜 항쟁의 시간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와야 되고 예. 그것을 우리도 준비하고 있고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네. 국회의원들부터 빨가벗고 나가야 돼. 음. 싸워야죠.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4.18 네. 고대 학생 시위가 4.19의 시발점이 되듯 그 4.18을 주시하면서 우리 의원들도 빨가벗고 싸우자 네. 하는 것에는 초선 의원들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김종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여론조사의 결과와 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렇습니다. 전달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다행히 제가 모두에도 서너 번 강조를 했지만은 탄핵 찬성, 정권 교체, 이재명 지지 이 삼박자가 계속 동반 상승하고 있다. 네. 이것을 헌법재판소는 잘 봐야 되고 또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이미요 개별적으로 만나 보면은 윤석열 포기했어요. 같이 가서 자기들 죽는 것 알아요. 다음에 국회의원 안 된다는 것 알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민주당이 먹는다. 그러나 이재명은 싫다.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국민 지지를 받고 있지 않냐 하면은 수긍해요. 네. 단 우리도 살기 위해서 당권을 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윤석열의 탄핵 반대도 아니고 정권 재창출도 아니고 당권을 자기들이 가져서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 그래서 차기를 모색하겠다 이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MC 네. 장원. 네. 장원 씨가 지적한 대로 현저하게 그 유튜브나 그 현장에 가면 떨어지고 있지 지지세가? 않냐. 네. 이게 국민 여론이라고요. 네. 이게 저는 여러 시사 방송에 출연하잖아요. 이게 패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지난주부터는 정말 너무 곤욕스럽고 죄송스러운 게 방송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하는 사람인데 시청자분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때가 됐습니다. 공수표만 날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 네. 주창 들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말 어떻게 합니까? 못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렇다고 이제 헌재가 그래도 우리가 그 끝까지 이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극악무도한 선택을 헌재가 하진 않을 것이다. 늦춰지긴 했지만 이런 말도 이제 못 합니다. 또 그나마 했던 거 민주당의 전략, 야당의 전략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어봅시다.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도 지난주부터는 입 밖으로도 못 꺼냅니다. 댓글창 분위기가 그래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서 방송 나가면
너무 죄송스럽고 곤욕스럽고 네. 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솔직히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근데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은 막아야겠지만 네. 국무위원들을 뭐 전부 탄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어쨌든 야당 쪽에서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보수 진영 쪽이나 극우 진영 쪽에서는 상당한 타격감을 입힌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 그 상대방 진영에는 제가 네. 그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됐냐면 조선일보가 오늘 기사를 하나 썼는데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일종의 재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국무위원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되면은 이걸 어떻게 커버를 못하니까 빨리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구성원 과반수 출석 개의를 이게 대통령령 개정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을 그래요? 하면서 네. 시행령이 돼 있어. 네, 시행령으로 네. 그러니까 구성원 2인 이상으로 바꿔라. 밤통이 같이 네, 밤토이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탄핵되면 이거를 못하니 탄핵되기 전에 이걸 빨리 바꿔라. 야당이 탄핵이라는 그런 강수를 두기 전에 네.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어우, 조선일보가 놀라운데? 이거를 진짜로 야당이 이 탄핵 카드를 든 거에 대해서 이거 바로 즉각적으로 기사를 그리고 내는 거예요. 어제 바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반발한 부분이 그 초선 의원들하고 그 방송인 김어준 씨하고 이재명 대표를 내란 선동, 내란 음모죄로 지금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내란 예. 미친 사람들이 내란 선동죄를 고발한다니까 그건 진짜 아니, 코미디 아니야.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김어준 씨는 네. 여기 고발 대상에 왜 포함된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이제 기사를 보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은 뭐 그렇게 주장했다 칩시다. 이재명 대표 그 당의 수장이니까 그러다 치는데 네. 김어준 씨 이름이 여기 왜 올라 있는 거예요? 어떤 도표를 네. 보니까 네. 매체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김어준 씨가 지시를 내렸고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승인했고 민주당 의원들하고 야당 의원들이 호로로 간 거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래서 거예요? 예. 그 김어준 씨를 유독 싫어하는 사람 물론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싫어하지만 유독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항상 거론되는 게 김건희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측을 해봅니다. 아니면 좀 너무 생뚱맞게 들어가 있잖아요. 정치인도 아닌데. 아니, 김원준 씨가 가지는 방송가에서 영향력 뭐 이런 거 다 인정을 하지만은 그 민주당 중진 원로 의원으로서 이런 얘기는 네.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 김건희 씨가 뭐라고? 솔직히 자존심 네. 상하시는 인간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어. 김어준 의원님 이름이 저도- 들어가 있었어야지. 저도 출연하고 수십 년 관계가 있지만 네. 아니 고발하면 했지 김어준 눈 하나도 깜짝 안 할 사람이에요. 그 왜 고발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김건희가 좋아하는 사람 안 네. 좋아하는 사람 리스트에 들어가는 것이 영광이지 좋아하는 사람 리스트에 들어가면 감옥 가요. 저는 그래서 박지원 네. 의원님 이렇게 방송 나오시면 댓글 분위기도 좀 까칠하고 많이 좀 박지원 의원님한테 원망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네. 이제 저도 좀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결국 유혈 사태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또 국민들이 피를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막아야 돼요. 하지만 그런 일도 불사하겠다라는 각오로 임해야 되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타협의 기회가 단 한 번이라 타협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단 한 번이라도 보였을 때 저희가 출구는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럴 때 또 박지원 의원님 같은 분들이 역할을 해주셔야 되거든. 그렇죠. 네. 계속 강성 목소리를 내던 사람이 마지막 해결을 나설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그냥 각오하고 욕 좀 계속 먹으시면서 같은 소리 해주세요. 예리해. 제가 예리해. 욕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중간에 맘 바꿔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계속 욕 먹으면서 같은 소리 하세요.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어, 의원님. 하기에 가는 거야. 그래야 마지막에 출구 전략으로 의원님이 남아 계시지. 진정해. 왜 진정해. 진정해. 어른이 갑자기 또 없네. 제 말씀이 제 마음이 뭔지 아시죠? 아니 갑자기 구성을 하니까 시청자 수가 올라가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박지원 의원님 욕하시고 의원님은 계속 같은 말 하시고 누구도 지지 마. 머리도 빠지고. 근데 그 순간이 왔을 때 박지원 의원님 같은 분의 역할이 필요해요. 그럼요. 필요해. 필요해서 필요하지. 네. 네, 저는 저도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저도 욕하시고 우리 강성 지지자들이 하는 그러한 말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제가
바른 길로 가야죠. 나라를 위해서 가야지. 그러니까 원칙적인 맞아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야 돼요. 네.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은 타이타닉호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이 타이타닉이 왜 사람이 많이 희생됐냐면은 자, 이 배를 포기하고 빨리 구명정 내려. 다 그리로 타. 네. 이 결정을 하든가 아니면은 아직은 안 가라앉습니다. 우리가 저기 결정적 시점이 오니까 그때까지는 배를 지킵시다. 네. 이래든가. 근데 어정쩡해 가지고 반은 저기 탔고 반은 안 탄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나중에 타이타닉호를 조사해 보니까 구명정이 빈 게 남아 돌았어. 이때는 저기 혼란에 빠져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희생자가 생긴 거예요. 이게 1912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국민의힘은 실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엑소더스 할 수 있는 거를 실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가라앉고 있어요. 타이타닉 호가 같이 가는 운명입니다. 그러면은 저기 살 길이 몇 번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구명장에 다 태우면 갈 수 있었고. 그래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비기기나 하자. 이렇게 하면서 보수 혁신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우리도 좀 곤혹스러울 뻔했어 사실은. 그랬는데 기어이 그냥 이기겠다고 달라들다가 네. 저 가라앉는 배에서 이제 몽땅 수장될 판이란 말이죠. 네, 박지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론조사 흐름은 맞는 게 오늘 이제 그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47.3%, 국민의힘 지지율이 36.1%. 이 얘기는 뭐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겁니다. 지금 적어도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등에 업고 한동안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다가 지금 여러 가지 장기화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또 상황들을 목도하고 보수들이 뉴보수로 태어나지 않고 과거를 회귀하는 모습을 본 다음에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국면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보면은요. 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결국 이 지지율이라는 게 얘기 들어보니까 구속 전의 지지율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 되면서 다시 끌어모았던 역량들이 보수 역량들이 다시 조금씩 해체되는 여정에 있다라는 것은 지표상으로 드러나는 확실한 사실이다. 요것만은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죠. 모든 지지도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이 국민의 민심이 발로 되고 있으니까 헌법재판소가 이걸 잘 봐라 네. 이거죠. 그런 상황이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최상목이라는 사람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분의 여러 가지 마흔역 미인명에 불인명에 대해서는 다들 공히 분노하실 테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이분이 보니까 공직자라는 게 재산 신고하지 않습니까? 진짜 야, 정기재산 변동사항을 봤더니 지난해 거의 2억 원 상당입니다. 1억 9,712만 원 상당의 미국 국채를 매입했어요. 네. 이거 용인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이거 대한민국 경제를 상대로 그러니까 공매도 한 보세요. 거 아닙니까? 공매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히려 막아야 될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학장에 투자한 거 아니야? 먼저 저기 타이타닉호에서 먼저 뛰어내린 거야. 지 개인은. 그 배는 가라앉고 아니지. 있는데. 배팅 사이트에 타이타닉은 가라앉는다에 건 거지. 그런데 보세요. 자, 지난주에 매우 특이한 현상은 뭐냐면은 한덕수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는 날 환율이 1,470원까지 뛰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날이 말입니다. 이렇게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 뉴스도 잘 안 보는 사람들이 놀란 게 바로 그 뉴스입니다. 그 환율 때문에. 지난주 초예요. 그런데 도대체 환율이 왜 이렇게 뛰냐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지난주 말에 들린 소식은 뭐냐면은 주가 폭락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2,500선이 깨진 겁니다. 그러면 환율에서 주식으로 옮겨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이 침몰하는데 4월 3일 날 트럼프가 관세 발표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 저기 보십시오. 이제 이제 금융, 그다음에 자본재 시장, 그다음에 관세예요. 이거 세 개 연타로 얻어맞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위기감이 확산이 되면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정치권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실은 정치권에 지들끼리 정권 잡으려고 저렇게 싸우는 거고 맨날 헌재가 어떻고 조기 대선이 어떻고 다 자기들 정권 잡으려고 하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냉담자들이 있어. 냉소적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움직였구나. 그런데 네. 저거는 우리 일상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요런 4월 3일쯤 되면은 뭐가 달라지냐 하면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또 나하고도 어쩌면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이게 달라지는 거라고. 이게. 근데 최상목 타임라인을 보면은 더 좀 괘씸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건으로도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날려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 충분한 정도인데.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23년에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때 이게 걸렸어요. 음. 문제가 돼가지고 팔겠다고 인사청문회 때 얘기를 했고 실제로 팔았다며요. 그 실제로 전에. 팔았어요. 팔았어. 그게 다시 산 거야. 2023년인데 지난해 그러니까 2024년 시점은 모르겠는데 어느 시점인가 그걸 다시 2억 정도를 사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언제 사들였느냐? 이거 굉장히 좀 시점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만 네. 만약에 내란 테마주였나? 12월 3일 오늘 왜 전후로 소리를 자꾸 질러? 아, 그럼 어떡해요? 화가 나는데 자꾸. 12월 3일 전후로 만약에 이걸 사들였다? 매입 시점이? 이러면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해충돌 정도가 아니죠. 아니 이거는. 환율 방어하겠다고 나선 경제 사령탑이 미국채 산다고 한다면은 한국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라도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뻔히 드러날 거. 네. 이 나라 경제 폭망의 책임은 최상목이에요. 지난 3년간 최상목이 경제수석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경제수석, 경제부총리를 했는데 이 모양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책임도 안 느끼지만은 파렴치하잖아요. 그렇죠. 자, 부동산 단속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약에 강남에다 갭 투자하고. 아파트를 샀다고 그렇죠. 했다면 네. 우리 국민이 좋아하겠냐고. 그런데 이자와 차이 있지. 인플레이션 모든 문제가 있는데 미국 국채를 사면은 우리 국민은 뭘 보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네. 파렴치가 아니라 진짜 JP가 썼던 기타나이 빠가야로예요. 막아요. 그거 일본어인데. 그러니까 어감은 좋은데요. JP가 썼어요. 지금, JP가 네. JP가 빠가야로 네. 썼는데 그런 사람 아니냐 이거죠. 아니, 이게 총체적으로 나라가 망하려니까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별일이 다 있는 게 또 하나 놀라웠던 거는 지금 중요 임무 종사자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 수감 중인 김용현 전 장관이 떡 돌리고 지난주 토요일에 네. 자기 뭐 자유 콘서트인가요? 뭐 그런 걸 여는 보수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의 토론회에다가 응원떡을 보냈다는데 거기 나온 내용이 뭐냐? 그 인증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돌아다닙니다. 네. 뭐라고 했냐? 대통령님을 지키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위대한 애국 국민 화이팅. 도대체 이게 화가 나서 봐줄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네. 그 전에 옥중 서신이 네. 아주 초강경 어떤 거의 망상의 수준에서 나왔기 때문에 난 이거는 예견되기도 남은 일이라고 봐요. 지금 저기 윤석열이 한동안 석방되고 요즘 말수가 좀 줄었어요. 네. 그러고 났더니 그 공백을 김용현이 다 메꾸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내란의 연장이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광장에 사람들이 좀 모였고 결집했다고. 이제 이게 흩어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김용현은 자기가 대통령이 그렇네. 뭐 비상조치권 할 때 사실상 책임자는 김용현이거든. 맞아요. 네. 이거를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거는 이게 김용현이야. 이거 저기 야구로 얘기한 감독이라고. 네. 저기 윤석열은 어떤 구단주 구단 준 정도 거고. 되고. 네. 그러면 게임에 대한 책임은 감독이 지는 거예요. 그렇네. 이게 김용현 책임이라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했다가 뭐 그냥 완전히 엿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항상 거기서 나는 이게 군인 출신으로서의 그 패장의 굴욕감인데 이거를 자꾸 부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꼭 진 거는 아니하면 현실 부정이 시작됐는데 그러다가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극렬 지지자들이. 그걸 통해서 자기가 졌다는 거,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을 갖다가 부정하는 단계로 들어간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새로운 계엄군으로 본 거야. 저 극렬 지지자들을. 저게 2차 계엄군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모여진 사람들이 흩어질까봐 두렵다고.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지. 네. 무리수를 자꾸 두는 거예요. 저는 너무 특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김용현도 그렇고 지금 어쨌든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활보 칠 수 있다는 것도 마음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여유로우면. 예. 그리고 이게 주말에 보도가 돼가지고 사실 이게 언론에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는데 그 윤석열도 구치소에서 거의 뭐 CCTV도 경호처가 가려주고 아 맞다. 예. 공휴일하고 이런 휴일 주말에도 일반인들은 변호인 접견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것도 그냥 다 거의 뭐 일반인들이 접견하기 힘든 그런 공간까지 내줘가면서 다 42차례인가?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식의 접견을 공휴일에만. 했더라. 네. 공휴일에만 그랬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아니 있는 층간 소음이 있다고 2층 제조사들은 다 내쫓았다는 거 아니야? 비워놨다는 거 아니야? 자꾸 저 소음 들린다고. 그것도 있었고 뭐 한두 개가 아니 아니야. 그리고